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어, 오늘 장까지 해서 하락이 굉장히 깊고 기존에 주식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 또한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중이고 하락장을 어떻게든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있지만, 한편으로 좀 운이 좋게도 제가 최근에 엠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정리하게 되면서 조금 현금 보유를 좀 강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금 보유를 하고 있던 시점에서 좀 많이 떨어졌죠. 이 하락장이 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이러한 큰 하락장을 조금이나마 피해 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엠바이온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서 공유 드렸었고,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좀 운이 좋게 이번 하락장을 좀 피해 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판매를 했던 시점이 9월 6일이었는데, 정확하게 장대를 보면 저희가 8월 30일부터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면서 9월 6일날 정리가 들어갔죠. 근데 8월 말 때부터 해서 보시면 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8월 9월 3일날부터 해서 한 10% 하락 정도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엠바이오니아를 현금화하고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비슷한 매매를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저와 같이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급하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오늘 해드릴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12% 정도 빠졌습니다.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앞으로 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고, 위의 구간인 피보나치 채널 위의 구간인 버블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과거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대세 상승장에서, 전체로 키울게요. 대세 상승장에서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장세에서 버블 구간을 조금이나마 진입하지 않았던 대세 상승 구간은 없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과 같이 이 구간에서 이 상승이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구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점을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차트상으로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 피크 논란이, 지금 우리가 폭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경기 피크 논란이랑 그 다음에 금리 인상입니다. 일단 경기 피크 논란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이 경기 피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기 피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의 경기는 피크인 겁니다. 즉,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난다는 확신이 든 시점부터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의 경기를 감안했을 때 절대로 지금 구간이 피크라고 생각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인 소비가 불어일으키면서 우리는 유례없는 경기 성장을 이뤄낼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기 성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끝난 이후의 시점에서의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선반영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버블의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대세 상승장의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하고 전까지는 대폭락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구간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도하게 몰린 부동산 자금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풀린 돈이 똑같다는 한정하에 긴축이 되어서 풀린 돈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그 자금의 파이, 전체 파이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식시장에서의 금융자산 대비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 들어서게 된다면 채권,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이라는 세 가지 자산 비중을 놓고 보았을 때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서 채권을 누가 매입합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리고 그 매도하는 자금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으로 갈까요? 예금을 할까요? 아니죠.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 주식시장밖에 넣을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쯤 되면 주식시장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 시즌이 오면 오히려 전체 파이는 줄어들다 할지라도 한국 같은 경우 금융 자산 내에 비중이 굉장히 적은 주식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즌에 전체 파이는 줄지라도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식이 상승 랠리를 필 가능성도 높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두 가지 경기 피크와 금리 인상 두 가지를 반박하는 내용으로서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럼 지금의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냐? 우리는 실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 저점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2,900포인트까지 가까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2,700, 2,800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저는 오늘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진행하였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저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2,700, 2,800이라는 감으로써 투자 임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표들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2009년 모기지 사태 이후 급락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와 같이 상승이 일어났을 때에도 고점을 찍고 바닥을 찍으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이 기간만 하더라도 1년이 넘습니다. 이 구간에서 동일하게 버블의 진입에 문턱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맞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코스피장과 매우 유사하죠. 그러다가 한번 저점을 쭉 찍고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때의 저점의 조정폭, 즉 대세 상승에서 가장 깊었던 조정의 폭이 12.5%였습니다. 마이너스 12.5%. 제가 오늘 초반에 오늘의 조정폭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2.2%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매수했던 이유입니다. 저는 이 대세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렇게 대세 상승이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과거에 있었던 대세 상승의 조정에서 가장 깊었던 조정은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2.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에서 12.2%의 저점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유로서 매수를 진행하였고 제가 저희 채널 이제 그 멤버십 분들에게는 오늘 매수를 진행했던 종목과 그 다음에 뭐 가격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글로써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일단 먼저 장중에 말씀드렸던 분들도 있으니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것들을 장중에서 빠르게 캐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매수했던 종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매수를 했던 이유는 코스피는 대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했던 이유, 대세 피크 고점 논란, 고점 피크, 그러니까 실적 피크 논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반박 근거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대세 상승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대세 상승 구간에서의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의 폭까지 떨어질 것인가를 과거의 대세 상승 구간에서의 조정의 가장 깊었던 폭과 비교해서 오늘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죠. 과거에 있었던, 즉 과거에 진행됐던 2007년 이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전에 조정에도 이러한 폭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의 폭에서는 과거 한 17%, 18%까지 가지 않았냐.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17%, 18% 가지 않을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과거의 2008년, 즉 모기지 사태 이전의 지표를 과거의 지표로서 참고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물론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서 이런 추세 피보나치 배열 추세는 확인하는 데 쓰이지만 제가 제일 신뢰하는 지표로서는 2008년 이후예요. 왜냐? 그때부터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양적 완화가 시작되기 전과 후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8년 이후의 시점에서의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대세 상승으로 해서 과거의 차트로서 여러분들께 예시로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해서 조정이 나왔던 것들이 조금 매수의 강력한 근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지수단에서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한 종목이 뭐냐? 그래, 네가 뭐 그렇게 해서 오늘이 바닥이라는 걸 알았어. 뭐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한번 보면 되지. 뭐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가 매수한 게 뭔데? 라고 말씀한다면 저는 일단 LS를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성장주는 절대 이제 이렇게 전에와 같은 큰 높은 레벨의 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경기 민감주, 즉 가치주의 위주의 이제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고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산업에서 성장이 높은 이러한 섹터를 정해놨습니다. 즉 경기 민감주이기면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그 성장 산업에도 연관이 크게 되어 있는 LS를 여러분들 매수를 하였고요. LS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분석 영상은 전에 제가 올렸던 분석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그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LS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차트예요. 과거 63,300원을 박스권 하단으로 잡고요. 8만원을 고점 박스권 상단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4분할로 나눈 거죠. 그래서 중심선이 되고요. 그 박스권 현재 하단까지 와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도 이 밑에를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를 뚫지 않고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수를 진행하였던 거고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지금 박스권 하단을 지금 정확하게 두 번 지지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십자 도지 캔들이 이루어졌어요. 왜냐? 이 십자 도지 캔들이 뭔데 너가 이거를 근거로서 들이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인 캔들 봉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십자 도지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추세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윗꼬리 달리면서 망치, 영망치 이렇게 나오는 것들보다도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는 십자 도지 캔들입니다. 특히나 바닥에서 나온 십자 도지 캔들, 이렇게 박스권 바닥에서 나온 십자 도지 캔들은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비록 이렇게 한번 꺾였어도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한번
봉이 오류가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LS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수가 어떻게 될지, 뭐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하지만 제가 항상 맞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러한 근거들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판단에 따르셔서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만들어져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의 근거들만 참고하시지 결론만을 듣고 따라 사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는 목적은 관심 종목을 공유 드리는 것이지 절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지금까지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렸던 종목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굉장히 좀 낙폭이 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금융지주 때문에 굉장히 좀 애를 썼고 있는데, 엠바이오니아에서 수익 나고 또 지금 한국금융지주가 계속해서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반등도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제가 정말로 확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5%, 20% 이렇게 찍히고 있어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올 때쯤에는 분명히 10만원, 20만, 12만원은 고점을 뚫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주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주가를 믿지 마세요. 주가는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찾아낸 근거들, 확실하게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들이 답이에요. 만약에 그 근거들을 찾고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진행하였는데도 그 저점을 뚫고서도 더 뚫고 내려가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틀린 게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더 사모으면 됩니다. 저도 지금은 당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두면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한 종목에 이렇게 크게 투자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LS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 엠바이오니아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다음에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때에는 연말쯤에는 크게 한번 더 종목으로서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지켜볼만 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엠바이오니아를 보도록 할게요.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을 맞이해서 좋은 소익을 가져줬던 종목이죠. 저도 굉장히 좀 쏠쏠하게 먹었고,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점날, 물론 최고점은 아니었죠. 고점날 이제 여러분들께 매도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추세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쯤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고점이 쉽게 저점을 만들지 않고 계속해서 상방을 유지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냐라고 말씀드리셔서 아마 그때가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13,500원 이때쯤, 14,000원 이렇게 뭐 올라갈 때쯤. 근데 제가 그때도 그 구독자분에게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거의 확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근거들을 말씀드릴 때 그런 근거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수를 눈여겨보고 있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매수를 진행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선그어 놓은 차트 부근에서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매수를 진행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 되셨거나 이제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상황들을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손절 치고 어느 정도의 손절을 해야 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장중에 이제 정보들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그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